시간이실 텐데 빠르게 채팅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두 번째 섹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KT에서 정보보안 사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대혁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서 시간 내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두 번째 섹션은 제가 AI, 요즘 가장 핫한 기술 중에 하나죠. AI 그리고 KT에서 이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그 위협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TI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AI와 KT TI를 통한 보안 관제를 어떻게 고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가 제안 드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대부분 기업의 인프라를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해커들이 하나의 기업을 타겟해가지고 공격을 할 때 흔히 이제 외부에서 실제로 건물로 침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제로 개인정보나 고객들의 기업 정보, 기술 정보들이 들어있는 서버까지 침투하는 경로들은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경계를 거쳐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해커들이 맞닥뜨리는 게 바로 네트워크라고 하는 영역을 지나죠. 그래서 네트워크 영역을 지나서 바로 두 번째 영역인 PC 레벨의 영역을 지나고요. 그 PC를 장악한 다음에 바로 해커가 목적하는 데이터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서버 영역, 즉 3단계를 거쳐서 기업 정보를 갈취하게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은 이런 영역마다 각각의 보안 솔루션들을 설치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저희는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과 PC 보안 솔루션, 그리고 서버 보안 솔루션이라고 하는 총 세 가지 영역의 보안 솔루션들이 시장에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솔루션들 단품을 구축하다 보니 사실 이런 구축에 그치지 않고 그 장비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보안 로그와 보안 이벤트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커들이 지금 우리 기업을 타겟으로 어떤 공격이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모니터링하는 보안 관제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보안 관제 영역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보안 관제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앞에 제가 그래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그래프는 국내 보안 업체에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의 보안 관제 이벤트 트래픽을 통계낸 그래프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총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굉장히 많은 이벤트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 바로 첫 번째가 운용하고 있는 보안 장비에서 발생하는 보안 이벤트가 2015년 대비해서 2019년까지 약 790%가 증가를 했다. 라고 지금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보안 장비들이 탐지하고 있는 그런 보안 위협들이 굉장히 많은 외부에서 트래픽도 증가하고 있고 굉장히 많이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많은 보안 이벤트 중에서 정말로 우리가 침해 공격이라고 판단한 흔히 정탐이라고 판단한 위협이 2016년 대비해서 460% 증가했다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여러 가지 IT 인프라와 서버들 그리고 굉장히 많은 해킹 기술들이 발달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시간에서도 우리 시스코의 윤재덕 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악성 코드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특히 최근에는 신종 악성 코드보다는 기존의 악성 코드들이 변종 형태로 증가되는 변종 악성 코드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실 해커들 입장에서도 새로운 제로데이 코드를 이용해서 악성 코드를 만드는 것보다 최근에는 이런 변종 악성 코드를 통해서 기존의 보안 솔루션들, 즉 백신이나 이런 PC 보안 솔루션들을 우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볼 수 있고요. 저희 KT에서도 기존에 2013년부터 제가 19년까지 네트워크 보안 침해 공격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디도스 공격의 추이를 좀 분석을 해봤더니 2013년도에는 사실 건수는 되게 줄었습니다. 디도스 건수는 줄었는데 디도스를 한 번 공격할 때 저희 이제 네트워크 망에서 분석되는 트래픽 양으로 비교를 해보면 2013년도에는 대략
한 100GB 정도의 공격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최근에 2018년, 2019년에는 약 400기가에서 500기가 정도로 약 4배 이상 트래픽이 증가한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까도 간단히 언급된 IoT 관련된 단말들을 좀비 PC로 이용해서 공격을 행해지는, 즉 미라이 악성 코드가 굉장히 급증을 했고,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가지고 있거나 지금 여러분들 사무실 천장에 붙어 있는 IP 카메라를 해킹해서 그 IP 카메라가 좀비 PC가 되고, 그 카메라들이 실제로 타겟되는 서버에 접속을 하는 형태로 공격이 이루어졌다라고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KT 입장에서도 이런 미라이 악성 코드에 대한 트래픽을 굉장히 관심 있게 저희가 보고 있고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하나의 기업을 좀 성으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튼튼해 보이는 성이지만 사실은 우리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100% 나의 성이 아무도 내가 승인하지 않는 한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업의 담당자들은 대부분 방화벽과 그다음에 IPS, IDS 그리고 PC 보안 쪽에 백신 정도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설치를 하고 계시고요. 이 세 가지의 보안 조치를 통해서 기업의 정보를 보호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신 분들이 이제 보안 관제를 직접 관제 센터를 꾸리셔 가지고 관제 업무를 하시는 고객사가 있고요. 어 조금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신 분들께서는 이제 원격 관제 서비스를 받는 그런 기업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시는 SIEM, SIEM이라고 하는 SIEM 솔루션을 가지고 IPS나 IDS, 방화벽에서 나오는 보안 이벤트들을 빅데이터화하고, 그 빅데이터화된 이벤트들을 관제 요원들이 정탐인지 오탐인지를 분석하는 형태로 이제 보안 관제를 대부분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아까도 앞에 그래프를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보안 이벤트들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보안 관제 요원들이, 즉 관제 인력들이 사람이 이벤트를 분석하는 양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심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상관 분석 기능이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사용자가 대부분 딱 지정해 놓은 패턴과 시간과 임계치와 이런 것들에 의해서만 차단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굉장히 많이 우리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공격 중에서 진짜로 정탐인지를 빠르게 차단하고, 그리고 항상 우리 보안 쪽에서는 100% 침해 공격을 막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딱 하나의 공격이 우리 내부망에 들어왔었을 때 이 내부망에 들어온 것을 얼마나 빨리 탐지해서 확산을 줄이고 우리 내부 네트워크로부터 밖으로 쫓아낼 수 있는지가 현재 굉장히 큰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제 쪽에서는 기본적인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공격에 대한 것은 한 95%는 대부분 룰 베이스로 자동 차단되게 돼 있고요. 관제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와서 실제로 내부망에서 새로운 악성 코드가 현재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우리 내부망에 들어온 해커의 흔적을 빠르게 찾느냐가 관건인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외부에서 내부가 아니라 요즘에는 내부에 정상 파일로 위장해서 들어온 이런 악성 코드나 아니면 이런 정상을 위장한 위협 정보들을 빠르게 찾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다라고 보안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해킹 공격이라고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웹사이트를 하나 운영한다고 했었을 때 흔히 웹 해킹 공격이라고 하는, 즉 웹사이트 하나에 이제 URL이나 그 다음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창에 쉽게 뭐 SQL 인젝션이나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여러 가지 웹 공격을 통해서 DB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그냥 별다른 악성 코드 없이도 충분히 그냥 개인 정보를 유출해가는 그런 형태의 공격들이 많았었는데요. 최근의 공격들은 대부분의 이제 네트워크 기반의 보안 솔루션이 굉장히 많이 강화되어 있다 보니까 쉽게 웹 공격은 사실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커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게 바로 악성 코드죠. 대부분의 기업 정보들 유출됐다라고 하는 SBS 뉴스나 뭐 KBS 뭐 언론의 뉴스를 봤을 때 항상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악성 코드입니다. 이 악성 코드는 제가 항상 표현할 때 이제 종합 선물 세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기업 내부망에 악성 코드가 하나 들어오면 그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옆에 사용자들까지 전체적으로 취약한 취약점을 통해서 배포가 되고 전파가 되고, 그러다 보면서 실제 서버 담당자와 실제 서버까지 감염이 되는 케이스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유형과 새로운 취약점을 가지고 악성 코드가 내부망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악성 코드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으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는 이제 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이런 정상적인 파일 내에서도 어떤 것이 악성 행위를 하는지, 그래서 어떤 것이 마치 악성인지를 빠르게 찾는 게 바로 관건이라고 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지능화된 공격을 어떻게 찾을 건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시라고 저희가 항상 고객들께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악성 코드가 기본적으로 내부망에 들어올 때 가장 많이 쓰이게 되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이메일을 통해서 내부망에 악성 코드를 침투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해커들이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 사옥에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뛰어가서 여러분들 PC를 갈취한 다음에 USB를 꽂고 파일을 실행시키고 그러진 않죠, 그죠? 여러분들의 어떤 정보를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SN을 통해서 수집하고 그 여러분들 이메일로 악성 코드를 배포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메일에는 악성 코드가 첨부되어 있진 않고요. 이메일 안에는 그 두 가지가 있죠. 바로 어, 본문 안에 URL 링크가 있거나, 아니면 첨부 파일이 있는데 그 첨부 파일이 악성 코드가 아니라 정상 파일로 위장해 놓은, 뭐 이번 달 월급 명세서입니다, 아니면 뭐 회장님 지시사항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워드 파일이나 PPT 파일을 첨부를 하죠. 대부분 이 클릭하게 됐을 때는 PPT 파일이나 워드 파일에 이런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하는 히든 스크립트가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스크립트를 통해서 악성 코드가 자동으로 다운로드 되는데, 그런 경로를 통해서 들어온 악성 코드를 전부 다 빠르게 자동으로 검색하고 샌드박싱해서 악성 코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찾아내는 게 관건이다 라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악성 코드를 그러면 단순히 그냥 다운로드된 이런 샘플 파일 하나로만 악성 코드를 판단할 수 있느냐? 단순히 정말로 결과값으로 떨어지는 그 악성 파일을 가지고도 탐지할 수 있겠지만, 사실 중요한 건 이러한 악성 코드를 정말 악성이다라고 판단하기에 필요한 정보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IP, 그리고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데 사용한 URL, 그리고 이런 악성 코드가 어떠한 취약점을 통해서 전파되고 확산되는지에 대한 그런 취약점 정보, 이러한 정보들을 일컬어서 저희가 이제 위협 인텔리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줄여서 이제 TI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KT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네트워크 망에서 공격을 행해지고 있는 그런 해커들의 악성 코드를 유포하고 있는 그 실시간의 유포지 IP와, 그리고 대량의 디도스 공격을 행하고 있는 좀비 PC들의 어떤 소스 IP들, 이런 정보들을 저희는 어,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KT는 망에서 현재 마치 강물처럼 흘러다니는 그 강 안에서 실제로 어떤 것이 악성인지를 저희는 보고 있고, 그러한 악성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누적하고 있는 TI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TI 정보를 가지고 실제로 기업 고객에게 가는 위협을 진짜 악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가트너에서 2020년 주요 IT 트렌드를 발표했었는데요. 거기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중요한 그 카테고리 하나로 AI 시큐리티가 내년에 큰 화두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금융권, 1금융권 같은 경우는 이미 2019년부터 이런 보안 관제 파트 쪽에 특히 빅데이터화된 여러 가지 보안 이벤트와 시스템 로고들을 통합해 놓고, 이것을 어떻게 AI로 분석해서 우리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관제 요원들이 미처 분석하지 못한 놓친 위협들을 찾을 건지에 대한 과제를 가지고 AI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뭔가 관제의 빅데이터화 된 것을 AI로 분석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걸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저희가 AI 정보보안 관련된 AI를 정보보안 이벤트를 AI로 분석하기 위한 모델링을 저희가 했고요. 모델을 만들었고, 그 모델을 실제로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시킨 AI, 즉 여러분들 AI가 처음에 딱 이제 만들어지면 AI는 뭐예요? 마치 우리 갓난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보안에 아무런
학습력이 없는 상태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KTTI를 마치 책처럼 주고 학습을 저희가 빠르게 시켰고 성장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장시킨 AI를 저희가 어, 특정 저희 고객 중에 한 고객사를 방문해서 고객사의 한 달 동안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분석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운용 중인 보안 장비에서 탐지하지 못한 그런 공격이 있었는지를 직접 검증을 했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표가 KT가 보유하고 있는 TI 정보의 일부입니다. 보시면 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코인을 채굴하는 채굴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그런 유포지 IP, 그리고 여러 가지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또 악성 코드 IP 리스트들이 있고요. 관련된 패턴들까지 같이 저희가 이렇게 묶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TI를 가지고 학습을 시켰고요. 이렇게 학습시킨 AI를 가지고 고객사에 가지고 있는 보안 이벤트와 그리고 시스템 이벤트 로그를 같이 전체적으로 수집을 했고 이것을 상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에서 가장 이제 첫 번째 하는 게 굉장히 쏟아져 나오는 그런 데이터들을 기본적으로 정규 표현식으로 나누고요. 그렇게 표현되어진 정규 표현식의 데이터들을 우리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분류를 합니다.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된 특정 유사한 패턴을 가진 데이터끼리 클러스터링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하나의 사례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많이 분석을 했지만 하나의 사례를 좀 가지고 왔는데 그게 뭐냐면 고객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웹 로그와 그리고 서버에 접속된 서버 시스템 로그 이 두 가지를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류를 했고요. 그 분류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클래시피케이션 또 이제 KNN이나 여러 가지 또 이제 AI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시스템 로그와 웹 로그 두 개 중에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분석을 추가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지금 아래쪽에 길게 이제 뭔가 그래프로 점점점점 찍어진 거 있죠? 그쪽을 보면 시스템 로그와 실제로 그 웹로그 두 개를 가지고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AI가 분석한 거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제가 빨갛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이 AI가 이 시스템 로그, 그러니까 웹로그에는 IP가 포함되어 있고요. 시스템 로그에는 사실 IP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시스템 로그에는 뭔가 새로운 계정이 생성되고 해당 시간에 계정에 로그인했다 뭐 이런 정보들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로 아래쪽에 보이시는 121.148점으로 시작된 웹로그가 그리고 시스템에 로그인한 tmax라고 하는 계정이 로그인된 그 두 개의 로그가 서로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했고요. 이 IP로부터 그래서 저희가 이 IP로 들어온 공격들에 대해서 추가 분석을 했고 실제로 이 IP로부터 다운로드된 스패머를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악성 코드를 발견한 거죠. 이런 식으로 실제로 보안 관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놓쳤던 고객사가 놓쳤던 해킹 공격을 저희가 탐지하고 리포팅 해드렸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화 되고 있는 보안 이벤트들을 분석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본적으로 관제 요원들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이벤트들을 분석하는 어떤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AI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조금 전처럼 이런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걸러지지 않은 나머지 어떤 섹터에 남아있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지도 학습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고요. 이런 지도 학습을 통해서 90%를 걸러내고 나머지 10%는 이런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상관 분석으로 새로운 그리고 우리가 찾지 못했던 위협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시는 이제 구성을 제가 조금 크게 좀 그려왔는데 어,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안 관제라고 하는 시스템을 구성하고 여러분들의 기업 정보를 방어하기 위해서 구축해야 될 어떤 큰 인프라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보이시는 방화벽과 서버 보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있으시기 때문에 이것들을 중앙으로 심 솔루션으로 이제 빅데이터화 하시고요. 이제 오른쪽 상단에 보면 EDR이라고 제가 좀 작성을 해놨습니다. EDR은 Endpoint Detection Response라고 하는 솔루션 분류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 가장 핫한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섹션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바로 악성 코드죠. 그죠? 악성 코드를 가지고 악성 코드가 행해지는 바로 엔드포인트 단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분석된 정보를 가지고 실제로 얘가
정상 파일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6개월 뒤에 악성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변종들이 많기 때문에 이 엔드포인트에서 악성 코드가 처음 다운로드 되고 뭔가 랜섬웨어처럼 파일을 암호화하기 직전까지 로깅을 하고 얘가 암호화를 시작할 때 얘를 잡습니다. 잡아놓고 실행을 중지시켜요. 그 다음에 사용자한테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얘가 지난달부터 요번 달까지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는데 얘는 내가 볼 땐 악성 코드 중에서도 랜섬웨어 같아 라고 저희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과 로그들을 보고 아 얘는 어, 악성 코드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인데요. 이것처럼 네트워크 정보와 엔드포인트 정보를 통합하고 그렇게 통합된 거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I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가장 아래쪽에 보이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보면 자, AI는 뭐 해야 된다 그랬죠? 학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학습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도 학습을 할 수 있죠. 근데 KT의 스렛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이 위협 정보는 굉장히 많은 양과 굉장히 빠르게 실시간성에 가까운 TI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KT TI를 통해서 빠르게 AI를 학습시켜 주고요. 그렇게 학습된 AI 머신러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분석을 할 겁니다.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악성으로 판단된 것들을 찾아내고 그 판단돼서 찾은 것들을 그냥 찾으면 되는 게 아니고 찾은 다음에 당연히 차단해야겠죠. 이번만 차단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유사한 공격이 들어올 수 없도록 여러분들이 운용 중인 IPS나 방화벽에 룰로 적용할 수 있는 것까지 룰을 만들고 그 룰을 적용하는 이런 사이클의 보안 관제를 현재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요 구성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좀 엔터프라이즈급에서 진행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참석해주신 우리 고객님들 중에서 이제 심 솔루션 정도를 운영하고 있다. 근데 심에서도 탔지 못한 혹은 심을 술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제 인력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벤트를 놓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 AI 도입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시는 이러한 모델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업의 침해 사고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된 해킹 사건들이 사고들이 없었기를 하는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제가 이제 보안 관제를 AI를 통해서 고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교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오프라인에서 현재 들으신 분이 계신데요. 좀 질문이 있으신 건 봅니다. 네. 현재 이제 AI 관련해 가지고 보안 관제 컨설팅을 받고 싶으신 경우에는 현재 우리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KT 영업 대표분들이 대부분 다 계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KT 영업 대표님 통해 가지고 이렇게 컨설팅을 받고 싶다라고 요청을 주시면 저희가 방문을 통해서 고객님들의 인프라 환경과 이제 관제 현안들을 파악하고 어떻게 AI 기반의 보안 관제를 구축해야 하는지 컨설팅을 진행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영업 대표님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온라인상으로는 따로 질문이 없으신데 혹시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니죠, 여러분? 네, 네,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알기로 과거에 이제 글로벌 일부 벤더 중에서 이렇게 TI를 제공하는 이제 사업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국내 통신사 중에서는 TI를 제공하는 통신사는 KT가 현재 유일하고요. 그리고 KT는 국내 최대의 네트워크 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빠르고 많은 양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TI에 대한 품질이 굉장히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요번 이제 세미나를 시작할 때 아까 설명을 좀 드리지 못했는데 사실 저희가 섹션 끝날 때마다 깜짝 퀴즈를 사실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사전에 저희가 이제 안내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섹션이 끝난 다음에 이제 좀 이따 깜짝 퀴즈를 아이고.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20분 동안 강의한 내용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이 있고요. 네, 채팅창으로 질문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자, 보시면
두 개가 올라왔네요.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KTTI가 디도스 공격도 방어가 가능한가요? 사실 일반적으로 디도스 공격 같은 경우에는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운영 중인 서버 자체에 대한 리소스를 잡아먹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앞단에 시스코 디도스 장비나 시중의 벤더, 뭐 윈스나 여러 가지 보안 벤더가 제공하는 디도스 장비를 텐지, 백지 이렇게 구축했다. 사실 일반 기업 중에서 백지 이상의 디도스 공격 장비를 사실 구축해 놓은 고객사는 거의 없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원지짜리나 10지짜리 디도스 공격 장비를 하나 둔다고 하면 그 이하로 오는 것들은 방어가 가능한데요. KTTI는 디도스 이런 그 리소스를 잡아먹는 공격을 방어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디도스 공격을 행하는 공격지 IP들 정보를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디도스 IP들에서 악성 코드가 혹시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뭔가 악성 코드를 유포한다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 TI를 가지고 방화벽이나 IPS에 미리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TI를 가지고 미리 차단룰을 적용하거나 방화벽을 차단해 놓으시면 디도스 공격 이외의 다른 공격들이나 이런 것들은 방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금융권에 도입을 많이 했다고 하면 메일 오탐은 많이 없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 가장 저희도 관심 있게 보는 게 이메일에 대한 위협 정보예요. 저희가 그 AI를 통해서 이메일과 이메일 안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에 대해서 AI를 좀 돌렸어요. 그러니까 AI 분석을 통해서 이게 진탐인지 이게 혹은 정상 파일인지를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지금 저희 AI로 분석된 결과를 보면 저희가 그 돌릴 때마다 조금 이제 AI가 학습력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한 95%에서 한 99%까지의 정답률을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마 좀 AI를 아시는 분들께서는 사실 100%는 좀 읽기가 좀 어렵고요. 95에서 99 정도의 퍼센트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오탐이 완전히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객사에서 운영 중인 스팸 메일 차단 솔루션이나 흔히 이제 APT 우리 솔루션 중에서도 이메일 쪽을 들어오는 이메일 중에서 뭐 이메일 링크나 첨부 파일을 샌드박스 해서 실제로 얘를 분석한 다음에 탐지하는 그런 것들이 미처 탐지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했었을 때 추가 탐지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001%의 오탐률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보보안에서는 요즘에는 100% 막는 것은 없고요. 빠르게 확산이 되기 전에 빨리 찾는 게 굉장히 관건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AI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보안 관자식도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린 이메일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미리 같이 수집해서 이메일도 분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간 관계상 현재까지 질문을 받고 추가적인 질문은 다음 섹션에 저희가 제공드리겠습니다.